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입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죠. 주말을 맞이해서 막판에 낙폭이 좀 심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HLB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HLB도 시장의 영향을 안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3위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죠. 지수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2.6% 하락하는데 나름 좋은 재료도 있었고요. 이슈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를 모았습니다만은 오후장 외국인 기관의 어떤 융단 폭격 프로그램 매물까지 겹치면서 양시장 모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영향을 좀 받았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계속해서 불안한 그런 모습이 나오진 않겠죠. 자, HLB처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런 생명공학,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은 기대를 해봐야 된다. 자,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HLB가 이제 명실공히 국내 최초의 항암제를 갖다가 미국 FDA에 아직 NDA를 신청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NDA에 이어서 신약 허가 신청에 이어서 이제 FDA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초의 항암 신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흐름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HLB의 주가는 전혀 거품이라든가 지금 현재 또 고공행진을 보여서 기술적인 부담이라든가 그런 버블이 끼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HLB에 대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이 성장성을 믿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지 않나. 물론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다소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HLB에 대한 잠재력은 시장의 약세를 누를 수 있는 그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주말을 맞아서 HLB 얼마나 더 다가섰는지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부분이 얼마큼 더 가시화가 됐는지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죠? 리보세라닙 이스라엘 위암 말기 환자 대상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대한 기사도 올라왔죠. 자, 얼마 전에 국내 그죠? 위암 말기 환자 대상으로 식약처에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번엔 이스라엘에서 좀 유사한 그런 승인이 난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리보세라닙이 지난 21일 국내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서 이스라엘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처, 우리나라 식약처 같은 데겠죠. 이스라엘 보건부 산하 의약품관리처로부터 특별 승인을 받음에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도 위암 말기 환자에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죠? 리보세라닙이 이제 말기 환자한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특별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치료 목적 사용 승인과 좀 유사한 제도인데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요. 그죠? 말기암 환자니까. 근데 적절한 치료제도 없고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임상 진행 중이고 또 현재 개발 중인 이런 의약품, 리보세라닙 같은 이런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승인하는 제도죠. 이스라엘에서의 승인은 이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시장에서 처방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지금 HLB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기타 유럽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특별 목적,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이런 부분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또 긍정적인 어떠한 소식이 이스라엘에 이어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위암 임상 중에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의 임상 의사들이 리보세라닙을 복용하고 편리하고 부작용이 적은 경구용 제제로 평가받은 바 있다. 여러분, 이 암 치료가요, 방사능 치료도 있고 또 항암제 치료인데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후유증도 있고. 근데 지금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경구용 제제예요. 그죠? 먹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복용도 편리하고 부작용이 적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대체 치료제로 고민 중인 위암 환자들한테 좋은 치료 옵션이 된다.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미국 NDA 준비, 신약 허가 신청입니다. NDA 준비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얼마 전에 여러분 엔젤 스터디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이 리보세라믹 관련 위암 3차 치료 임상은 데이터가 모두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엔젤 스터디 업데이트 된 것도 이제 컴플리트란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NDA 준비도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부분이 오늘 오전에 HLB 홈페이지에 올라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기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조금 생뚱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의료 강국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테바사라고 하는 글로벌 제약사가 있죠. 여러분 테바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테바 하니까 셀트리온의 북미 지역 파트너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테바랑 가장 먼저 손을 잡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판매사로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만큼 업력도 높은데요. 업력도 굉장히 길어요.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테바 제약 회사. 우리나라도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최대 제약사인데요. 글로벌 매출 탑 10에 들어올 정도로 유명한 제약회사입니다. 그 제약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하면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충돌하고 이런 기억들만 있잖아요.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근데 이제 그 테바사를 보니까 글로벌 매출 탑 10에 이어서 제네릭 의약품 글로벌 18%로 1위예요. 제네릭이 뭐예요? 그렇죠. 이제 복제약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복제약. 신약이 아니라 이제 특허가 지난 5년이든 10년이든 특허권이 지난 오리지널 약을 똑같이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 우리가 제네릭 약이라고 하는데요. 복제약입니다. 바이오시밀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네릭으로 이제 사실 제약업이 성장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스라엘이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 1위 마켓 쉐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우리나라가 1위죠. 그죠? 세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이 대표적인데, 이스라엘 테바사가 바이오시밀러 마켓 쉐어 25%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바의 문제점이요.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뭐냐면 수입약 의존도가 높아요. 그리고 제네릭에 너무, 복제약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신약이 없죠. 그죠? 이 부분이 테바사의 가장 좀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120년 넘게 역사를 자랑한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좀 공격적인 M&A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 문제가 좀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암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특히 전체 사망률의 절반 정도, 약 40%가량이 암과 이제 심장질환인데요. 암이 약 25% 사망률을 좀 기록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항암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네릭이 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항암제라든가 심장질환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군침을 흘리고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얘기죠. 자, 이런 나라에 리보세라닙이 이렇게, 물론 이제 특별 승인이긴 합니다만, 치료제로서 말기암 환자들한테 상당히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드린 대로 이 항암제라든가 뭐 항고혈압제, 그죠? 인슐린 같은 이런 의약품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지 생산 시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복제약 생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바, 이스라엘의 테바 이 제약회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 자체도 세계 5대 기초과학기술연구소라고 알려져 있는 와이즈만 연구소도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죠? 인구는 약 900만 명이 조금 넘고요. 그죠? GDP가 그렇고 채무가 어떻고 신용등급이 어떻다. 굉장히 작지만 강한 그런 나라로 이미지가 좀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 중에서 절반 이상이 뭘 합니까? 취업을 하지 않고 스타트업에 뛰어든다 그래요. IT라든가 바이오 산업. 그래서 IT 벤처라든가 바이오 벤처가 유럽 지역에서 제일 많은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그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면은 바이오, 그죠? 또 뭐 IT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유명하다. 그죠? 특히 의료기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서 막 배울 정도로 그쪽에
의료기 박람회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참여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죠?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인구도 많지 않고, 지역도 좁고, 언제 또 미사일이 이 나라를 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뭐 몸집을 키우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사람에 많이 투자한다 그래요. 그래서 IT 벤처, 또 바이오 이쪽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나라의 리보세라닙이 인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 그죠?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테바 제약회사의 로고죠. 그죠? 이 나라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견을 좀 달아보면 여러분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그 최초의 FDA 승인 의약품이 뭐예요? 그렇죠. LG화학. 지금 LG화학이 옛날에 이제 LG생명과학이었죠. 팩티브라고 하는 기억나실 겁니다. 항생제입니다. 국내 최초 FDA 승인 의약품이고요. 국내 신약 1호 기억나십니까? SK케미칼의 선플라. 99년도입니다. 그죠? 21년 됐네요, 벌써. 국내 신약 1호로서 항암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계 11번째 신약 개발국으로,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기록에 남게 한, 그런 국내 신약 1호가 바로 SK케미칼 선플라예요. 그 다음에 램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알고 계시죠? 세계 최초 바이오 시밀러로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있고요. HLB가 미국 NDA를 통해서 FDA에 통과가 되면 거기 나와 있네요. 국내 시판 첫 번째 항암 신약이 될 거다. 항암제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예상이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얼마 전에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플이죠. SK바이오팜이 국내에 한국에서 최초로 FDA 시판된 첫 번째 허가를 받은 뇌전증 치료제. 메지온이 지난번에 살짝 그렇죠. 보완 요구, 자료 보완 요구를 받았죠. 그죠? NDA에서. 유데나필이라고 하는, 메지온 국내 최초의 희귀질환 치료제,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단심실증 환자 치료제로, 희귀질환 치료제로 이제 등극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4번, 6번은 예상치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게 지금 HLB의 리보세라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HLB가 크게 밀리면서 끝났는데요. 막판에 좀 많이 밀렸어요. 시장이 추락을 하면서, 그죠? 오후 1시 30분, 지난 다음부터 꾸준하게 밀려서 막판에 더 밀렸는데, 아마 지수가 밀리는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HLB 같은 경우에 오늘 밀린 음봉은 사실 의미는 크지 않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HLB는 크게 빠질 염려가 없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주가가. 지난번에 13만원을 돌파를 했다가, 지금 한 단계 밀려서,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어요. 밀려봤자 뭐 9만원 선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거래량 수반이 이어져야지만 다시 한번 10만원대 지집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런 얘기는 뭡니까? 지금 종합을 해보면 그렇죠. 지금은 접근을 해야 된다.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HLB 생명과학도 비슷해요. 약간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HLB 생명과학도 오늘 막판에 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오후장에 들어서. 그렇죠? 똑같네요. 1시 반 이후부터 꾸준하게 밀리면서 막판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죠.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았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워낙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뭐 거의 1조 가깝게 외국인들이 물량을 좀 퍼부었는데요. 뭐 그 얘기는 일단 뒤로 좀 미루기로 하고 일단 HLB의 흐름 자체는 대형주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위치가 지금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이슈가 사실 시장 분위기만 좋았다라고 한다면 어제 이어서 HLB가 오늘 또 양봉을 강하게 또 그렇죠. 붙여주면서 10만원대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자, 일단 거기 임상 진행 현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위안 3차 또 4차 이렇게 지금 NDA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국내 치료 목적 사용 승인에 이어서 이스라엘도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거에 이어서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지금 FDA 허가가 나오기 전에 그렇게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말기 위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요. 이 얘기는 나가서 또 뭐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치료제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그만큼 NDA 통과는 물론 FDA 시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또 위암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다른 암, 그죠? 또 병용 치료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 다방면의 항암제로서의 어떤 가치로서 리보세라닙이 계속해서 HLB의 효자, 에이스로서 계속해서 회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의 흐름도 여전히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조금 여러분들 힘이 좀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HLB를 보유하고 계시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죠? 시장 뭐 계속 나빠지진 않겠죠. 그죠? 문자 회원 안내 거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계좌 입금하시고 전화번호에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들 문자 리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뭐 읽어보는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려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회원 가입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구독하기,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